시청자 여러분, 걱정들이 많죠. 갑작스럽게 날벼락 같이 안철수 후보가 대국민 약속 또 이렇게 단일화 않겠다 했다 어쩌냐게 단일화를 한 거 정말 그렇습니다. 4차 토론 끝나니까 딱 단일화 했다는 건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긴급 특집 방송으로 윤석열의 육성이 나와가지고 제가 우리 또 김우겸 의원님 모시고 여러분께 긴급히 방송을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안철수 단일화 때문에 많이들 지금 막 새벽 4시에도 저한테 전화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저 안철수가 완주 의지를 표현을 했을 때 이미 갈 표는 윤석열 후보에게 갈 표는 이미 다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지고 있었던 한 10%가 안 되는 그 표는 사실 거의 반반 정도로 만일 저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윤석열 쪽으로 반, 이재명 후보 쪽으로 반 이렇게 갈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손가락을 잘하겠다. 또 아까 우리 저 초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완주하겠다라고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 이걸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버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동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마음을 줬던 그 지지자들이 훨씬 더 큰 배반감과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단일화는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안심해도 되겠네요. 저희 방송 끝나면 또 저기 유세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녹취록 공개. 지금 대충 들어보셨나요? 녹취록 네, 오기 공개에서. 전에 네, 급하게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 뭐 딱 저도 저 윤석열 후보와 한 2차례 정도 저녁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는데 딱 그 분위기에 그 톤으로 그 구사한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이 딱 그 윤석열 후보의 저녁 자리였습니다. 이 녹취록을 공개한 언론사는 이제 미국 그 LA에 있는 선데이 저널이라고 연운 발행이라고 그 소재하고 있군요. 예, 그분이 지금 2011년 거의 10몇 년 전부터 저거 기사를 교류하고 제가 또 뭐 있으면 저는 줄 것도 없지만 갔다가 2012년도에 박근혜 검증하다 같이 고소를 당했어요. 박근혜한테. 해가지고 나는 구속까지 뒤는 상황인데 그분은 미국에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쩌냐게 갑작스럽게 카톡 와가지고 저 카톡 전화가 이 급하다 이거 대선 전에 빨리 이거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디서 입수했냐니까 누구한테 입수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분이 지금 굉장히 무서워한다 이러면서 그런데 무서워하겠죠. 윤석열이 지금. 그런데 저 어떤 분이 이걸 녹취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2016년 말 2017년 초 박근혜 정부 말기 문재인 정부 초기 이때 녹음을 했던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일단 저 보관을 해오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좀 놀랍고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그 자기 목소리 들으면 당시에 누가 있었는지 특정이 되잖아요. 아주 소수일 텐데 그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이렇게 공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용기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운 발행인 얘기도 여기 기사에도 적혀 있지만 이번 그 윤석열의 본질을 아는 그분 기자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걸로 해서 이번 대선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안 되도록
이거라도 공개해야 된다 해서 급히 네. 뭐 어떤 사람들은 미리 공개하지 그러는데 급히 그렇게 공개를 하게 된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녹취록을 보면은 첫 번째 박근혜 최순실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박근혜를 내가 엮어서 감방 보냈다. 또 최순실은 막 2년 전전하면서 네. 욕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녹취록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네, 그러시죠. 네. 녹취록 한번 들려주세요. 아까 서울의 소리에 올려놓은 녹취록 아까 준비해서 잠깐 녹취록 준비할 동안에 그래서 지금 이 기사 제목이 입만 열면 거짓말 윤석열의 4시간 충격 육성 파일 최초 공개 이렇게 그 제목을 썬데이 저널이 다뤘거든요. 네. 그분 원래 독하게 제목을 다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뤄가지고 보수 세력을 등에 업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오른 윤석열 후보가 과거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에 대한 충격적이며 신랄한 평가를 내린 육성 파일을 썬데이 저널이 단독으로 입수했다. 총 4시간이 넘는 이 파일에는 윤 후보가 최순실 특검 수사팀 근무 전후 그리고 서울지검장 시절 등의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게 4시간이 이렇죠. 넘는 파일이군요. 그중에서 지금 요약한 내용들만 이미 공개를 하신 거고. 네, 4시간이면 여러 차례 만난 거네요. 그렇죠. 제보해 주신 분이. 그래서 이 대화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재앙이다. 박근혜 씨가 들어오면 정말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재앙이다. 박근혜 지지자들도 그렇고.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 공직을 갖는 거 재앙이다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거의 원한에 사무칠 정도의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들어본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좀 안쓰럽다, 또는 별 죄가 없는데 엮였다 이런 톤인데, 이에 반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또 원한에 사무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자기가 공직자로서 검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사과하는 그러한 투로 말을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속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지금 여기 그 썬데이 저널 기사를 다시 보면 그 녹취록의 내용들이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직하는 게 그 자체가 재앙이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 나쁜 부모 밑에 태어난 아들과 비슷하다. 박근혜가 그렇게 나쁘게 이제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박근혜는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 재단 운영하는 어떤 그런 돈이나 재단 운영하면서 가져가는 재단 하는 사람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아주 비하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박근혜 구속을 반대했다라든지, 또 하여튼 뭐 그렇게 감싸고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요즘 모습은 정말 쇼를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번 녹취를 통해서 녹취록 한번 그러면 네. 들어보죠. 네. 대한 수사가 이제 뭐 수사를 해 나가면은 그 수사를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잖아. 기자들이 추정만 했지. 수사가 되면 좀 달라지겠지. 제일 좋은 거는 검찰이 다 해야 되는데 특별검사까지 할 때 좀 잘해서
뇌물로 엮으면 되는 건데 뇌물로 좀 엮어가지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부담스러워. 김순환 청장이 TK잖아.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차피 일을 했으니까 저 머리는 가는데 박근혜를 좀 중심으로서 국민들을 조금씩 달래가면서 TK 보수 세력들의 시간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고려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 잘 수다가 박근혜가 처음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고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니까 이제는 박근혜와 보수 권력을 분리한 거지. 그래서 그때 뇌물을 넣어놓으면은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부패 범죄로 이렇게 되고 조사도 뭐 안 받고 뭐 이렇게 뭐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통령직을 할 수가 없거든. 진술 다 받아가지고 다 덮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저거를 뭐 뇌물로 엮지를 못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특검의 묵초를 넘기면서 검찰은 이제 이거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엑셀하는 거 아닌가. 그냥 이 상황에 됐으면은 검찰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야당에다가도 이거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테니까 특검 운운하지 마라. 응? 하는 거 봐라. 아니 왜 그 전체 있잖아. 그 따로 하지 말고 그냥 하지 그걸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그 우리 전체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걸 틀어요. 왜? 저기 김 의원님, 네. 이거 들어보시니까 네. 어떤가요? 어떤 내용을 하고 이제 우리 네, 이걸 당시 상황을 한번 네.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이제 2016년 말 상황입니다. 그때 최순실이 연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검찰이 마지못해서 이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순실이 10월 말쯤에 독일에 있다가 귀국을 해요. 그러니까 최순실을 구속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김순환 검찰총장이 상당히 좀 미온적으로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순환 총장을 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초고강도로 박근혜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순환이 지금 너무 미온적이고 약하게 하니 수사를 세게 하라 이런 건데요. 조금만 내용을 더 들여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때는 탄핵도 전입니다. 국회 탄핵도 전인데 탄핵도 전입니다. 국회 탄핵. 네. 박근혜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이니까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기소를 못해요. 그렇지만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을 받아가지고 뇌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을 해 들어가면 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가 없다. 대통령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내용인데 이건 굉장히 어찌 보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해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 그냥 검찰이 할 수도 있고 특검으로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특검을 할 필요도 없이 현직 김순환 검찰총장 때 뇌물로 엮어서 가장 강경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초강수를 지금 윤석열 그 당시에는 이제 대전고검 검사였었죠. 대전고검 검사가 지금 기자들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제보자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앙지검장 때가 아니고 이 당시는 이 당시는 네 제가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직 특검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직전. 네. 그래서 아마 2016년 11월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다음 녹취록. 다음 녹취록 그 연결해서 틀어주세요. 끊어서 하시죠 뭐. 네. 끊어서 왜 내가 그 틀다가 그 끊으라면 딱딱 끊으세요. 왜? 다음 그 다음 이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어디서 끝난지 몰라갖고요. 그냥 쭉 처음부터 아까 처음부터 그냥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듣지 말고요. 중간에 해줘요. 그 참. 중간에 어딘지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한번 그냥 다시 들어보시죠. 예. 아, 그 넘겨요. 처음 들은 거는. 그러면 대표님께서 좀 넘겨달라고 해주세요. 보수 권력을 분리한 거지.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특검의 묵초를 넘기면서 검찰은 이제 이거 할 만큼 했다는 쪽으로 해서 이제 엑셀하는 거 아닌가. 그냥 이 상황에 됐으면은 검찰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야당에다가도 이거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테니까 특검 운운하지 마라. 응? 하는 거 봐라. 이거 여기서 이만 안 끝나겠는데. 나는 그거 벌써 재단 법률에 딱 보니까 그림이 쭉 그려지는 듯해. 뇌물은 재단 법인을 받았고 원래 재단 하는 사람이잖아. 직업이 원래 재단 운영이잖아. 뭐 유경재단, 뭐 영양대재단, 뭐 이런 거. 직업이 원래 직업이 원래 재단 아니야 재단. 예, 여기서 예, 끊어주고 네. 그대로 놔두세요. 네. 지금 윤석열은 아까 그 그림 놔두세요. 예, 윤석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했군요. 네. 저 여기서 얘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직업이 원래 재단 아니냐, 재단. 네. 이렇게 말하는 거, 네. 그 말의 뉘앙스가 아주 조롱하고 네. 경멸하는 그런 뉘앙스가 뭐 아주 뭐 진하게 묻어나오고 있고요. 또 이미 저는 이 말에서도 좀 뭔가 좀 섬뜩한데. 예. 물론 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많고 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예. 되는데 이제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림이 쫙 그려지더라고. 예. 이 말 딱 그러면서 저는 이 말에 조국 전 장관 예. 사모펀드도 생각이 납니다. 말하자면 사모펀드 그 조그만 쪼가리 정보를 가지고 조국 가족이 사모펀드를 했을 거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던 그러니까 수사는 정말 외과 의사가 그 잘 든 메스를 들고 정교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고 전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그런 무식한 방법의 검사였구나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도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중에서 김순환 검찰총장 이야기를 하면서 TK 세력들 TK 아니냐? TK 보수 세력들에게 시간을 벌어준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구나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뭐냐면 검찰로 모두 다 검찰로 수사를 다 할 수 있는데 특검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좀 시간을 좀 많이 벌어줘서 그래서 박근혜는 쳐내더라도 TK를 중심으로 하는 뭐 지금으로 하면 이제 국민의힘이죠. 그 세력들이 시간을 가지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준 것이 특검이다. 요렇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게 좀 눈에 좀 띄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녹취록 전체 이제 기사 전체를 봤을 때 우리나라 특수통 검사들은 대통령을 그냥 이명박도 막 그 윤석열 대화 보면은 대하고 걔는 네. 어린애한테 속은 그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특수통 검사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가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은 검사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그 녹을 먹는 공무원인데 다른 공무원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공무원들은 아무리 사석이고 편안한 자리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모시고 복무를 해야 되는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이러지를 않죠. 뭘 못하죠. 네, 그런데 검사들에서 다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윤석열 후보 검사 윤석열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자면 검찰 지상주의자이죠. 예. 지난번 검찰과 관련된 공약
도 냈지만 마침 검찰이 어떤 무소불위의 그러한 독립적인 기구로 국가 전체를 통치하는 듯한 입법, 사법, 행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검찰권을 그림 속에 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5년 임기 5년짜리가 뭐 별거라고 그 검찰을 건들려고 하느냐. 이 말 속에는 뭐 대통령보다도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훨씬 더 상위 조직이다라고 하는 게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녹취록과 이제 그 녹취록 글로 다 풀었잖아요. 네. 이걸 읽으면서 든 생각들은 야,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겠냐. 네. 지금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이 특수부 검찰이라고 할까 일부 검사들 이 사람들 손아귀에 놓을 수밖에 없다. 지금 윤석열 녹취록 아까 어떤 분은 별거 없다고 하는데 굉장히 별거 큽니다. 오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 네.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노무현을 잡으려고 박연차를 쳤다. 네, 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많이 슬퍼하시는 분들 이제 그것도 오늘 지금 이 방송을 급히 제가 금호원 의원님을 모셔다 방송하는 거는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네, 하고 네,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녹취록도 들어보시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이 녹음 파일 말고 이렇게 글로 풀어놓은 거 보면은 그렇죠. 굉장히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 대통령도 우습게 보고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문재인이라고 내가 구속 못 시키냐 술자석에서 사석에서 네, 했다는데 네. 그런 얘기 그 했다고 내용 그러죠?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거 못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 네. 얘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녹취록을 이 뒤늦게 부랴부랴 대선 앞두고 공개한 분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정말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이거 보고 제발 이런 어떤 윤석열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그것 네, 때문에 정말 예. 검찰 공화국이 아니라 정말 네. 검찰 제국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는데 다음 들어보죠. 네. 그래서 야, 송이영이 가지고 이제 흔들어내는데 야, 이게 이제 내가 완전히 이 여권이 전체적으로 붕괴되는구나 딱 싶더만.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조선일보가 싸우면은 저거는 그냥 붕괴를 의미한다. 그냥 저기 대통령이 나서 딱 조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참 사람들은 뭐 오경우가 뭐 천하의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글쎄 뭐 김기춘에 대해서 그런 평가 내리는 거는 나도 그 사람 잘 모르고 뭐 유신 때 중앙정보 수사국장 사람이 고문도 많이 하고 했다니까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서바이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나는 정말 대한민국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우병우는 어떻게 다 저팔에 끼어가지고 아까운 사람이야. 진짜 그 처음에 그 내려오라고 그거 전달했을 때 그때 내려왔으면 지금까지는 안 왔을 텐데. 그럼 박근혜는 멀쩡했지. 박근혜는 멀쩡했지. 참 그랬을 수 있다. 저게 고용 때 이성환이가 최초로 제보자들 아니야. 걔들이 조선일보랑 청와대랑 싸우는 거를 보고 조선에다가 준 거야. 저 싸움이 신속히 종결됐으면 못 줬어. 왜냐면 저거를 최순실이 그냥 아주 마음에 안 들고 그냥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조져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놈들이 워낙 세니까 조금 더 있다가 정권 말기나 돼서 꺼냈을지 몰라요. 근데 저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이 궁지에 딱 몰리는 것 같으니까 추가 보도가 쫙쫙 안 나오잖아. 네. 이 내용은 뭐 네. 최순실한테 연자를 붙이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뭐 인연, 뭐 나쁜 년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네요. 어떻게 보셨죠 이 내용은? 네, 일단 이때 상황을 한번 오래전 일이니까 한번 되돌이켜 보면 2016년 8월쯤 상황입니다. 이때 조선일보하고 청와대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때 이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 이제 김진태 전 의원이죠. 당시 네. 의원이 사진 막 공개하고 흔들어대고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우병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정적이구나. 아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병우 라인 아닌가요? 그렇죠. 네, 우병우. 나이는 네. 우병우가 84학번이고 김기춘이 79학번이니까 5살 위인데 시험 기수는 한 4기수인가 우병우가 오히려 더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우병우하고 같이 근무를 몇 차례 같이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우병우 사단이었다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는 게 윤석열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병우에 대해서 상당히 아까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동정적이었다는 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 팩트가 틀렸습니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건데 고영태하고 이성한이 조선에다가 준 거야. 근데 그 조선일보랑 청와대랑 싸우는 거를 보고 조선에다 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2016년 7월에 조선일보 7월 8월 그 무렵에 조선일보하고 청와대가 싸우는데 고영태가 TV조선에 가서 이 최순실과 관련된 내용을 증언하고 자료를 준 것은 그보다 한 2년 전입니다.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하고 다툼이 있으면서 줬던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왜 싸웠는지를 조선일보는 잘 몰랐어요. 우병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TV조선에서 최순실을 취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공격을 해왔던 거고 그것 때문에 TV조선에 이진동 부장이 주도를 했었죠. 취재를 하다가 압박이 들어와서 결국은 최순실의 최자도 못 꺼내놓고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팩트가 틀린 거기에 있는데요. 예, 네. 예. 뭐 이 녹음 파일을 긴급히 틀은 거는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처음 다시 들어온 분들 계시니까 설명드리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네. 갑작스럽게 새벽에 단일화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배신한 그런 행위를 했고 또 미국에서도 이 썬데이 저널에서 여기 급히 지금 밤새워 가지고 지금 이걸 해가지고 네. 녹취 파일도 전부 그냥 녹취 파일을 공개할 수가 없이 다 음성을 변조하고 하고 그래서 네. 그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그렇죠. 작업이라 4시간짜리 분량을 또 그렇죠. 전부 그저 뽑고 네,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이거 걸리겠죠. 보통 근데 썬데이 저널도 입수한 지가 얼마 안 되나 봐요. 네, 네. 작업을 어제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 보니까 그 제보자가 아주 정말 어찌 보면 단일화 결심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제보를 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지금 시청자들이 이 내용을 공영방송에서 틀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YTN이나 MBC 측에 네. 지금 전달하셨습니까? 보내줬어요. 네.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 보고 MBC 측에서는 뭐 지금 MBC가 이상해요 그러고 네. 지금 언론 상황이 그래요. 이거 특종아입니까? 먼저 네, 틀면. 네. 이 윤석열이 박근혜를 엮어서 감방 보냈다는 이 얘기는 뒤집어질 일이에요. 어떤 분은 자꾸 안철수 녹취록 하는데 안철수 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지지하던 또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윤석열 후보 지지하잖아요. 네. 그분 표 한 표 가져오면 2표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몰두하시지 무슨 안철수 녹취록은 이거보다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안철수 녹취록이 네. 또 그건 또 있어야 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무슨 그래서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네. 그 박근혜는 내가 여껏 감방 보냈다는 제가 네. 그 썬데이 저널에서 그걸 크게 웹잡으로 만들어서 서울의 소리 가면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말고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언론사 서울의 소리 치고 들어가서 그 그림들을 막 좀 퍼나르세요. 갔다가 그 있죠. 그 카톡 보면은 막 그 모여가지고 막 조작 하는 그런 유포하는 데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다음에 녹취록 한 번 더 들어보죠. 그 문재인 정부는 자기 정부에서 대통령을 부속기소한 게 아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했다. 상당히 부담이 많죠. 저도 사실은 행정안이 잘못하는데 특검 수사기관을 연장 걸어주고 검사 파견을 늘려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처리를 특별검사가 이제 나섰어야 돼. 오늘 검찰을 홍보하는 것 자체가 그 양반이 공안 이런 것만 해봐가지고 그런 검찰 사건이 법정에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니 컨셉이 없는. 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네, 지금 이 대화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중앙지검장 시절 이야기 같습니다. 한 이야기 같은데 이제 그때 서울지검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으면서 자신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 전에 자기가 특검에 있을 때 특검에서 끝낼 수 있도록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이 결정을 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특검이 2016년 12월, 2017년 1월, 2월까지만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뒤로 특검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수사가 다시 서울지검으로 와서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이어졌는데요. 이제 그걸 그렇게 서울지검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특검을 3개월짜리 특검을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특검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말하자면 자기가 수사팀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수사팀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및 모든 그 처벌을 자기가 했어야 된다. 네, 그런 의미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자기가 반대했었다라든지 뭐 이런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와는 달리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강한 의지와 집착을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음 이제 녹취록 확보는 안 됐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2008년 이명박 그 정권 출범 후 BBK 특검 검사 썼잖아요. 네네. 파견 검사로 일했는데 그 당시에 또 이명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네. 이명박이 김경준 젊은 사람한테 속았다. 네. 근데 속아서 돈을 수백억 이렇게 투자했다. 이런 투로 해서 그 무죄를 그렇게 그 특검이 줬잖아요. 네, 혐의 그렇습니다. 없다고. 근데 이 부분에 녹취록 보시니까 어때요? 그거 들어보시니까. 아, 네. 그럼 이건 지금 녹취록은 아직 저기 기사만 봤는데 네. 그 기사 내용은 우리 저 시청자님 알고 계시나요? 그 기사 내용을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 녹취록을 급히 방송을 하고 또 내일 또 다시 제대로 좀 만들어서 하려고 우선은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네. 때문에 알리는 작업 차원에서 특히나 또 김의겸 의원님 오시면 신뢰성이 크기 때문에 아이고. 제가 때를 써서 오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네. 방송은 좀 어설프지만 이 방송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 내용들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네. 또 그 네. 부분에 잠깐 그럴까요? 설명. 네. 지금 이제 나중에 기사를 보시던지 아니면 음성 파일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순서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기사만 봤는데 그 느낌은 이런 내용입니다. BBK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2008년 1월에 BBK 특검의 검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에 대한 의혹을 다 덮어줘 버렸어요. 무죄를 만들어 버렸고 면죄부를 줬었죠. 그랬던 윤석열이 나중에 중앙지검장이 돼서는 이명박을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BBK에 대해서는 이명박을 여전히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준, 에리카 김한테 오히려 이명박이 당했다. 그래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2008년에도 무죄를 내줬고 그리고 2017년에도
이명박에 대해서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명박 대통령이 29살짜리 김경준한테 내다바이를 당할 정도로 어리숙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예. 뭘 말하냐면 아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이지만 어리숙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안쓰러운 마음, 친근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왜 그 언젠가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검찰에 대해서 가장 쿨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윤석열 검사는 2008년도에 이 BBK 특검을 하면서 이명박한테 면죄부를 주면서 그다음부터 승승장구합니다. 지방을 돌던 검사가 중수 2과장, 중수 1과장, 서울지검의 특수 1부장 이렇게 가장 노른자위를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안쓰러운 마음 그리고 오히려 김경준한테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뭐 덧붙이자면 나중에 이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거다. 그리고 삼성이 이명박의 변호사 비용을 대줬다라고 해서 구속을 시킵니다만은 그 이 BBK 사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그 2008년도나 2017년도나 10년 세월을 두고 계속 그냥 이명박 편을 들어준 거죠. 하지만 그 BBK 자금이 도곡동 땅을 판 데서 나왔고 그게 다스에 들어갔다가 다시 BBK를 만드는 데 쓰였다는 점이나 또 이명박이 스스로 BBK를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한 점 이런 것들로 비춰봤을 때 수사가 여전히 좀 봐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사 중에 노무현 대통령 부분 좀 올려주세요. 그 기사 내려가면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을 잡으려고 박은차를 잡겠다고 한 건데 이렇게 박연차가 구속되자마자 불었다. 돈 줬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네, 이게 당시 이제 이명박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잡으려고 했죠. 촛불 이후로.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최재경, 박영수 요 라인 중수부 라인이었는데 이걸 싹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인규 기억나시죠? 이인규, 우병우 이 라인으로 중수부 라인을 바꿔서 박연차에 대해서 고강도 압박 수사를 들어가고 그 가족들까지 탈탈 털면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제 칼끝을 겨누고 막 정말 비극적인 사건으로 종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기사를 보시면 제가 느낀 것은 뭐냐 여전히 그러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온정적이에요. 태도가 보면 이 제일 밑에 보면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참모진들이 정무적 능력이 좀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주인공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을 잡기 위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빼고 오히려 그 참모들이 보좌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 하나가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노무현을 잡으려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존칭을 안 쓰는 건 제가 그렇다 치더라도 노무현을 잡으려고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렇게 존경이라든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도 나와서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고 또 봉화마을에서도 가고 뭐 제주 강정마을 가서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팔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앞다르고 뒤다른 이 속과 겉이 다른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죠. 이번 그 녹취록 제가 제목 또 기사 제목도 박근혜 엮어서 감방 보냈다. 또 노무현 잡으려고 박연차 뭐 이렇게 뽑았는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검사들이 힘이 센 건지는 모르고 왜 문재인 정부도 꼼짝 못하고 조국 전 장관도 당하고 추미애 장관도 저렇게 몰리고 했는지를 이거 보면서 느끼게 됐는데 이 대한민국 검찰이 계속 이렇게 대통령까지 가면서 힘이 세지면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이거 계시는지요?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만 봐도 검찰이 정말 나라를 자기 손바닥 안에 올려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리를 하고 있다, 요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정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검찰 제국이 되는 거죠. 그게 뭐 어떤 정치 권력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개개인에게도 엄청난 그 유해로 와닿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도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가증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라고 느껴지는 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떠버리면서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실제로 이때 2009년이죠. 2009년도에 그런 비극적인 수사를 했으면서도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인 노정현 씨를 수사했던 장본이 그렇죠. 아닙니까? 장본이지요. 네. 그런데도 요 말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최대 패착이지. 아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듯이 저 무슨 관전자나 관찰자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자기가 그 수사의 당사자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를 했고 또 실제로 2012년도에는 자기가 그렇게 수사를 했던 그 수사 기록이 이제 어디에 봉인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국정원에서 그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수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던 윤석열 검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책임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감옥에 있죠. 그런데 윤석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지금 친이계인데 어저께 단일화한 사람은 우리가 MD 아바타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이잖아. 이게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은 다음 날 바로 사면이 될 것 같고 이명박이 상황 노릇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제2의 이명박 시대가 돌아야 한다는 저는 그런 어쩌냐게 걱정하면서 우려를 했는데 지금 장제원이나 뭐 권성동이 다 친이계잖아. 원래 친이계 출신이죠. 어떻게 보세요? 저 제2의 이명박 시대. 이 보면 확실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여튼 뭔가 그 정서적으로 끈끈한 게 지금 이 녹취록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아까 그 기사 맨 위에 그 사진 좀 다시 띄워줘 봐요. 그거 좀 한번 보게. 지금 들어오신 분이 한 10,000분 와서 보시는데 지금 이게 방송이 너무 급하게 나 지금 어제 밤샜어요. 이 녹취록 받느라고. 막 그쪽에서는 그거 작업하느라 안 됐다. 빨리 줘. 시간은 되지. 이러면서 밤을 새우고 잠도 이제 거의 못 자고 밤을 새워왔는데 그거 한번 띄워봐요. 그 기사 아까 올렸던 사진. 이거 조금만 올려줘봐요. 한번 이거 읽어보면서 한번 좀 우리 저 위쪽 아니다 더 올려줘 위로. 저 밑에 소제목 좀 읽어주면서 아니 그거 그대로 나 더 올려줘요 조금 더. 예. 그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김의겸 의원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저게 소제목이거든요. 저게. 이게 지금 저 윤석열 후보가 한 말이 검사 시절에 한 말이라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벼슬은 재앙이다. 나쁜 부모 밑에 태어난 거랑 같다.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검사를 하고 있던 윤석열 검사가 한 말입니다. 뭐 저 말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번에 나온 녹취록을 통해서 얼마나 그 미워하는지, 원한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얼마나 또 조롱하고 경멸하는지가 이 녹취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박근혜 특검 전에 검찰에서 포괄적 뇌물죄로 엮었어야 했다. 이 말은 2016년 12월에 윤석열이 특검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기 이전에 검찰이 초기 단계에 이제 초동 수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검찰이 뇌물죄로 고강도로 수사를 해서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당시는 현직 대통령이었죠. 11월쯤 됐으니까요. 이걸 포괄적 뇌물죄로 엮어야 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여튼 고강도의 압박 수사를 박근혜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했어야 됐다라고 한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예. 가장 강경한 입장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는 직업이 재단 운영인 사람이다. 재단으로 뇌물을 받아왔다. 이 말도 당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말에 직업이 재단이다. 직접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에 대단한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참 그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윤석열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일단을 읽을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은 조원진 지금 우리공화당 네. 대표한테 내가 오늘 전화해가지고 보내줘야 되겠네요. 네, 얼마나 네. 화날 거예요. 그렇죠. 재단이다. 박재단이라고 불렀네요. 박근혜가 아니고 그 밑에 이명박은 저렇게 그런데 내다봐야 이명박에 당했다.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살가운 그런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을 많은 분들이 좀 우리 국민들이 탐욕스럽고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오히려 이명박이 좀 어리숙한 사람이다. 사람은 좋은데 이런 거죠. 사람은 좋은데 좀 어리숙해서 손해를 보고 있고 이렇게 당한 거다. 그런 뉘앙스로 계속 옹호를 합니다. 이게 지금 김경준 이명박 29살 김경준에게 내다바이를 당했다. 이 말은 이제 BBK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오히려 이명박이 김경준한테 당한 거다. 이런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BBK 주가 조작 사건을 2008년 특검 때 윤석열이 직접 했고 그 뒤에 2017년에 이제 뭐 다스와 뭐 등등을 해서 이명박 수사를 한 10년 간격을 두고 하는데 이 BBK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다 완전하게 면죄부를 줍니다. 그래서 당시 BBK 사건에서 김경준 또 에리카 김이라고 있었죠. 김경준 누나와 이명박이 어떤 관계냐, 이걸 공범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명박을 피해자로 볼 거냐라고 완전히 다른 관점이 있는데 윤석열은 2008년도나 2017년도나 모두 다 피해자다. 당한 거다 김경준한테 이렇게 이명박에 대해서는 감싸고 옹호하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밑에 보면요. 황운하는 지금 현재 황운하 의원을 가리키는데 황운하 보고 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녹취록 계속 나오겠지만 경찰은 그냥 검찰한테 잘 보여서 승진하는 세력이지 걔들이 무슨 수사를 하냐. 경찰청장도 성명서 하나 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황운하 같은 애들이 어디 경찰한테 수사권을 그냥 놔두세요 그거. 그러니까 경찰청장까지 한 분인데 내놓으라고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그것도 제가 한번 봤더니 경찰은 검찰에 엉까서 승진하는 엉까서 승진하는 이렇게 아주 비하를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그 녹취록들은 공개할 건데요. 이걸 일단 저는 여기에서 일단 경찰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디서 경찰이 검사 보고 이래라 저래라 뭐 의견을 내라고 그러느냐라든지 경찰이라는 거는 늘 검사한테 엉까야 출세를 해. 이런 표현. 또 황운하 이런 애들이
어디 검찰 조직에다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냐? 그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저 동네 방범이나 잘 살아. 그러니까 치안 뭐 유지나 보니까는 치안 유지나 잘 어디 하라고 수사를 하려고 예, 그런 저기 얘기더군요. 형아한테 덤비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예. 이게 이것도 또 한번 정말 가증스러움을 느끼는 게 노영민 실장이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예. 폭로를 했잖아요. 면접 때 그때 검찰총장 후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 검찰총장 후보 4명을 청와대의 민정에서 또 인사수석실에서 예, 다 예. 면접을 면접을 했는데 면접을 할 때 그때는 얼마나 고분고분하게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또 공수처도 설치돼야 되고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수사권을 경찰한테 줘야 된다라고 인터뷰를 했고 그 기록이 그대로 지금 청와대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뒤에서는 완전히 경찰을 자기 발톱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그런 이중적인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영민 실장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가슴 속에 배신의 칼을 숨기고서 대통령과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노영민 실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거 다시 띄워놓고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검찰총장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검찰 개혁하겠다. 수사권 뭐 이렇게 해서 검찰 개혁을 잘하겠다고 뒤가지고 보니까 경찰은 뭐 엉까고 황원하 같은 애가 무슨 수사권 달라고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찰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발언도 했고 등등 이렇게 검찰 개혁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대통령 자리에서 저런 짓을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뭐 요새 다니면서 정치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우리 김의겸 의원님은 그런 걱정 안 되세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경찰이 지금 경찰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죠? 한 15만 되나요? 저는 경찰 공무원 15만이 최소한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또 경찰의 어떤 제대로 된 시민을 보호하고 제대로 합법적인 수사를 하기 위한 그런 경찰의 유상이 그냥 급전직하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뭐 예산도 별도로 독립적으로 쓰도록 하지 또 민정수석 없애고 뭐 자기가 직접 검찰하고 직거래를 하는 듯한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건 곧 검찰이 초법적인 월권적인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 경찰뿐만 아니라 수사권을 쥐고 있는 그런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조차도 이렇게 무시를 하는데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야 어떻게 될지 정말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 해라 하는데 김의겸 의원님이 하지 말라 해도 잘 알아서 하실 거라 믿고 제가 네. 이렇게 모셔다가 방송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윤석열 목소리만 확실하다고 확인되면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목소리 뭐 이거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오늘 서울의 소리 사설에도 썼지만 이명박의 BBK 봐준 윤석열 또 MB 아바타라고 불렀던 안철수가 지금 뭐 단일화를 해서 대권을 넘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좀 심각하니 좀 해서 그 투표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선 다시 영상 처음부터 아니요. 이거 이야기는 하나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영수와 30년 인연. 박영수. 네. 그거 한번 띄워줘 봐요. 이거는 여기 보면요. 밑에서 화면 보시겠죠? 지금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박영수와의 인연 알려진 것보다 훨씬 길고 30년 전에 이미 술 친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요. 박영수 지금 그분이 윤석열을
윤검사 그냥 띄어놔요 그거. 네. 윤검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석녀라. 네, 석여라. 뭐 어디 강릉에 초임검사부터 네, 술 네. 먹고 그래요, 네. 어디 룸사롱 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보면 윤석열이 박영수와의 인연을 이야기를 하는데 96년 강릉지청에 갔을 때부터 박영수 특검이죠. 박영수 특검이 강릉에 자주 놀러 와서 그때부터 뭐 지금 20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오래된 인연이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거기서 재미있는 것은 박영수는 윤석열을 말하자면 성렬아 이렇게 부르는 정도 사이고 거꾸로 윤석열은 박영수를 여기에 녹취록을 보면 박영수 선생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요. 일반 검사들은 호칭이 좀 비슷하면 프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검사를 뜻하는 프로서큐터를 이제 프로라고 해서 김프로, 이프로 이렇게 부르고 아니면 나이가 많으면 선배라고 부릅니다. 박선배, 김선배 이렇게 부르는데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정도로 어떤 유괴 서열이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이게 윤석열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른바 윤석열 사단, 윤석열 패밀리에 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검사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확실히 뭔가 윤석열 패밀리의 윤석열 사단의 어떤 특징을 제가 여기에서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사소한 겁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박영수와 이렇게 30년 가까운 인연이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대장동 사건 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죠. 그때 이 김만배가 조우영이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박영수를 변호사로 앉히고 그래서 나중에 윤석열이 커피 타주고 조우영을 커피 타주고 내보내고 이 대장동에 그 악의 씨앗을 뿌렸던 이 사건에서 윤석열 박영수와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끈끈한 관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번 녹취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대장동 사건에서 박영수 씨가 나오지 않아요. 네. 왜 박영수 씨가 나오냐 했더니 윤석열 후보 윤석열 씨는 박영수 씨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박영수 씨는 성렬아 자식 부르듯이 네.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겠어요. 박영수가 맡은 변호는 윤석열이 안 봐줄 수가 없잖아요. 네, 아버지 그렇죠. 같은 사람인데 네. 지금 해답도 나왔죠. 네. 그렇죠. 무서운 일이죠. 네, 박영수가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특검으로 부른 거 이것도 이런 이유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알기로는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에 네. 연구관으로 불러들였다. 윤석열을.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걸로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런 공식 관계 이전에 10수년 전에 이미 강릉에 놀러 가서 그때부터 형 동생 하는 그런 관계로 지금 이어왔구나. 그래서 특검도 가게 되고 뭐 대장동 사건 변호도 맡게 되고 예. 또 수사가 하여튼 이상하게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이런 인간관계에서 나왔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이 댓글 아까 넘어갔는데 네. 이런 말씀을 당신은 이 박근혜 지지자로서 이번에 윤석열을 지지하려고 안철수를 지지했는데 이거 보니까 네. 도저히 할 수 없겠다.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주변 분들한테 또 이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네. 이런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띄워줘요, 그림. 예. 이 제목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윤석열이가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아까 소제목 어떤 검찰 밑에 있는 5년짜리 선출 권력이 무슨 힘이 있냐 그러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네, 의원님. 그 영상 채로 들은 분들은 영상을 못 봤어요. 네. 한번 틀어드리고 또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방송 마치죠. 네. 영상 틀어주세요.
예. 아, 그게 딱 틀면 나오게 안 해놨어요.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해가지고요. 방송이 급히하는 방송이라 전혀 네, 아니 준비를 뭐 안 우리 저 되고. 시청자들 이해를 해주실 겁니다. 예, 지금 예. 뭐 갑자기 이렇게 예, 방송이 지금 잡히고. 이거 어제 네. 밤새우고 나는 지금 잠도 안 자고 와가지고 아이고, 네. 김 의원님은 잠 좀 주무셨어요? 저는 참 잤죠. 네. 그래요. 한번 영상 쭉 지금 1탄입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들도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계속해서 저희가 매일 한 번씩 방송을 해드리는 내일은 황 의원님도 좀 불러다가 네. 좀 와서 열받았겠는데 열받을 오는데 전화할 거예요. 방송 끝나면 황운하 같은 자가 네 여기 다 틀어주세요. 나와야 됩니다. 황운하, 네. 저 김수남, 저 황교안 다들 나오셔서 아니 황운하 의원은 황운하 같은 애가 감히 수사권을 달라고냐 네. 하는데 영상 틀어주세요. 한번 보고 잠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죠. 제가 뭐 수사를 해나가면은 그 수사를 한 번도 안 했잖아.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잖아. 기자들이 추정만 했지. 수사가 되면 좀 달라지겠지. 제일 좋은 거는 검찰이 다 해야 되는데 특별검사까지 할 때 좀 잘해서 뇌물로 엮으면 되는 건데 뇌물로 좀 엮어가지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부담스러워. 김순환 총장이 TK잖아.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저 머리는 가는데 박근혜를 좀 중심으로서 국민들을 조금씩 달래가면서 TK 보수 세력들의 시간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고려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 잘 수사가. 박근혜와 처음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고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니까 이제는 박근혜와 보수 권력을 분리한 거지. 그래서 뇌물을 넣어놓으면은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부패 범죄로 이렇게 돼. 조사도 뭐 안 받고 뭐 이렇게 뭐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통령직을 할 수가 없거든. 진술 다 받아가지고 딱 엮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저거를 뭐 뇌물로 엮지를 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특검의 묵초를 넘기면서 검찰은 이제 이거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엑셀을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이 상황에 됐으면은 검찰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야당에다가도 이거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테니까 특검 운운하지 마라. 응? 하는 거 봐라. 이거 여기서 이거 안 끝나겠는데. 나는 그거 벌써 재단법인에 딱 보니까 그림이 쭉 그려지는 듯해. 뇌물을 재단법인으로 받았는데. 원래 재단 하던 사람이잖아. 직업이 원래 재단 운영이잖아. 뭐 유경재단, 뭐 영양대재단, 뭐 이런 거. 직업이 원래 직업이 원래 재단 아니야 재단. 그래서 송이양이 가지고 이제 흔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내가 완전히 이 여권이 전체적으로 붕괴되는구나 딱 싶더만.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조선일보가 싸우면은 저거는 그냥 붕괴를 의미한 그냥 저기 대통령이 나서 딱 조정을 해야 되거든. 참 사람들은 우병우가 뭐 천하의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글쎄 뭐 김기춘에 대해서 그런 평가 내리는 거는 나도 그 사람 잘 모르고 뭐 유신 때 중앙정부 수사국장 사람이 고문도 많이 하고 했다니까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서바이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나는 정말 대한민국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우병우는 어떻게 하다 저 팔에 끼어가지고 아까운 사람이야. 진짜 그 처음에 서울에 그 내려오라고 그 전달했을 때 그때 내려왔으면 지금까지는 안 왔을 텐데. 그럼 박근혜는 멀쩡했지. 박근혜는 멀쩡했지. 참 그랬을 수 있다. 되게 고용 때 이성환이가 최초 제보자들 아니야. 걔들이 조선일보랑 청와대랑 싸우는 거를 보고 조선에다가 준 거야. 저 싸움이 신속히 종결됐으면 못 줬어. 왜냐면 저거는 최순실이 인연이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인연이라고 생각해. 이거 한번 조져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놈들이 워낙 세니까 조금 더 있다가 정권 말기나 돼서 꺼냈을지 몰라요. 근데 저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이 궁지에 딱 몰리는 것 같으니까 추가 보도가 쫙쫙 안 나오잖아. 그 문재인 정부는 자기 정부에서 대통령을 구속기관이 아니잖아. 아니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했다. 상당히 부담이 많죠. 그것도 사실은 행정안이 잘못하는데 특검수사기관을 연장 걸어주고 검사 파견을 늘려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처리를 특별검사가 이제 나눠줘야 돼. 오늘 검찰로 홍보하는 것 자체가 그 양반이 공안 이런 것만 해봐가지고 그런 검찰 사건이 법정에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니 컨셉이 없는. 예. 이 내용 들어보시면 최근에 그가 이제 뭐 우리가 주장하는 검찰 공화국이 걸고 했던 소리도 아니고 우리가 그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자신에게 정권을 준 대통령한테 뭐 사석에서 짓거리라고 이렇게 표현도 한 녹취록도 있고 그런데 오늘 녹취록은 이제 1탄만 틀어드렸는데 김 의원님 네. 이제 쭉 들어보시고 오늘 마무리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이 녹취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이 녹취록 내용을 가지고 저 민주당에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서 기자회견 등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내용을 보신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주변 분들에게 뭐 카톡이나 여러 가지 방송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무엇보다도 아무리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거에 나와서 아쉬우니까 뭔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존경과 애정이 담긴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기가 비록 구속을 시켰지만 안쓰러움과 어떤 다정다감함 이런 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신이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속이 없는 이야기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정말 배신의 칼을 품었던 것들이 이번 녹취록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좀 많이 주변 분들에게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많은 특히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또 검찰 공화국 되면 안 된다고 염려하시는 분들 특히나 또 박근혜 지지했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대통령이 안 되도록 만드는 건 우리 몫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그렇습니다. 찍는 편이니까. 이건 뭐 딱 지지율이 딱 붙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또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뭐 어느 쪽으로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역풍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느 쪽으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건 지금 남은 한 6일 남았나요?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어떻게 띄워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언론사 4개 오늘 그 여론조사 나왔는데 40대 40 나왔고 딱 붙었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9% 나왔거든요. 그럼 안철수 후보 걸 우리가 5% 이상 가주면 되고 또 이 윤석열 녹취록 때문에 윤석열을 찍으려 했던 과거 박근혜 지지자들 이 표들을 가지면 충분히 이기고 역풍이 불 겁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릴 건 여러분들이 안철수가 어떤 정치이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석열 녹취록 들어보셨지만 박근혜는 그냥 아주 욕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이명박은 그렇게 우호적인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후보 이명박 사람. 안철수는 뭐 여러분들 요즘 안철수 저희가 단일화 않는다 해서 제가 욕을 안 했는데 좀 MB 아바타라고 이미 알려진 MB 사람이지. 권성동 이번에 또 단일화를 한 장제원 특히나 이상득 그 감옥에 나올 때 가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바로 장제원이잖아요. 이런 그 이명박 정권이 다시 온다. 이 윤석열 당선되면 이명박 사면은 그 이튿날 되고 오히려 이명박이 사면 복권 이후에 상황 노릇을 할 거다. 장제원이나 권성동이 또 찾아가서 뭔가 의견을 듣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2의 이명박 정권이 온다. 제 우려는 좀 과장된 겁니까, 김 의원님? 의원님은 이명박이 제일 좋아하겠죠. 이래서 우리 제2의 이명박. 제가 이명박 감옥까지 보내느라 고생 무지했는데. 그렇죠. 누가 자꾸 조심님 학교 갈 생각 많이 하는데 저 학교 좋아요. 여기보다 편해. 거기 가면 독방 주고 일식 4찬 주고 내가 감옥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그분이나 윤석열 찍지 말고 이재명 후보 찍으세요. 나 감옥 가는 거 걱정 마시고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 오늘 정말 김 의원님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